어느 날 문득 나를 낳고 키운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길러온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한숨을 쉬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 말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싸하게 아려오지만 애써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시하는 말과 태도는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어느 날은 함께 밥을 먹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자마자 자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또 다른 날은 전화를 했을 때 대충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바빠서 끊어야겠어.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제 내 말이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인데 내가 하는 말이 하찮아진 겁니다. 한때는 내 말을 그렇게 따르던 아이가 이제는 내 말을 귀찮아하고 심지어 무시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많은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부모의 말이 예전처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시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한마디를 알면 더 이상 자식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할 때 그대로 속상해하고 조용히 참기만 한다면 그 무시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져 갈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말 한마디로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부모는 속으로만 속상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참자, 그냥 넘기자. 하지만 이런 반응은 자식이 계속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부모는 감정을 폭발시키며 화를 내고 싸웁니다. 네가 지금 부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해?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식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점점 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대충 받고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하면 응 그래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어릴 때 내 말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넌 왜 내 말을 무시하니? 자식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네가 어릴 때 네가 한 말을 귀찮다고 넘긴 적이 있니? 너는 어릴 때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엄마한테 들려줬어. 그때 나는 힘들어도
내 말을 다 들어줬어. 그런데 넌 이제 내 말이 귀찮니? 이 한마디에 자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시하는 사람에게 화내고 따지기보다 한 번쯤 이렇게 차분하고 단단한 말로 마음을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말을 흘려듣기 시작할 때 부모는 단호하게 하지만 조용한 힘을 담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넌 왜 나를 무시하니?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부모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 스스로 성장했다고 착각하고 부모를 가르치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단순히 서운함만 느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할 때. 둘째, 자식이 부모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여길 때.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결정했습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불만 없이 따랐지만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말대로 하는 게 맞아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을 정할 때, 결혼 상대를 만날 때,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을지까지도 어머니는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어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네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하지만 자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놔두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식을 너무 조여왔다는 것을. 이런 경우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하려 들면 자식은 점점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항상 네가 잘 되길 바랐어.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는데 혹시 네가 답답했을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자식의 마음은 열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강요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빠는 그런 걸 몰라.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식은 자신이 배운 것이 맞다고 믿고
부모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식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빠는 그런 걸 몰라.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서운합니다. 어릴 때는 내 말을 그렇게 따르던 아이가 이제는 내 말이 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것이 맞다고 믿고 부모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했고 그 덕에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자식에게는 실패한 삶으로 보이나? 그런데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아끼고 참는 게 답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요즘은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거야. 아버지는 순간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살아갈 시대는 내가 살아온 시대와 다르니까. 하지만 네가 한 가지는 알았으면 좋겠어. 삶은 유행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거야. 어떤 시대든 성공하는 사람은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인정하면서도 삶의 본질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려면 먼저 자식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화를 내거나 다그치면 대화는 단절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면 자식도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가 사는 시대는 다를 수 있지만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이 말을 하면 자식은 부모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조언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대화를 이어간다면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어릴 때처럼 대한다고 느낄 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내가 부족해서 하는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자식은 점점 부모와 거리를 두려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말 들어. 그게 맞아. 그건 위험해. 하지 마.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좀 놔둬.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왜 네가 이렇게 나를 밀어내는 걸까? 하지만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이 길로 가라고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식과 대화할 때 이 한마디를 꼭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자식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던 자식이 이제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내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모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통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과의 대화에서 부모가 먼저 바꿔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둘째, 엄마 아빠 말이 맞아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셋째, 그건 위험해 하지 마 대신 이런 점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를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는 순간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통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소통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내 말이면 다 따랐는데 이제는 아예 듣지도 않아요. 내가 뭘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자식과 다시 소통할 수 있을까요? 한 중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식과의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얘기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빠가 원하는 대답 아니면 그냥 틀린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강요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식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건 틀렸어. 이게 맞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때 자식은 부모와 다시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누구 덕에 컸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그렇게 말해? 하지만 이런 반응은 자식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식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서운하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 말 한마디면 자식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자식이 시대가 변했다고 말할 때 너희 세대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사는 시대는 다를 수 있지만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자식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부모로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말입니다. 셋째, 자식이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을 때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강요가 아니라 대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넷째, 자식이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려 할 때 논쟁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 너도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 주겠니? 이 말은 자식에게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과 대화할 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구나.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이 한마디가 자식이 부모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